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단원 복, 예. 1번. 업무용으로 사용할 건물 한 동을 2천만 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50만 원은 현금으로 하였다 했습니다. 뭘 사온 거예요? 건물 구입한 거죠. 건물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재비용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건물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에요. 이 취득세 하셔야 된다. 차변에 건물 2,050만 원. 대변에 당좌이금 얼마? 표를 발행 지급하면 대변의 당좌이금은 이거 나머지 50만 원 물어준다. 현금 대변. 사무실에 사용할 에어컨 한 대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설치비 20만 원과 함께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에어컨 뭘 한다고요? 비치해놓고 사용한 물품이다. 비품 얼마요? 120. 사변의 비품 120. 대금은 설치비와 함께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습니다. 대비 뭐라고요? 현금은 100. 세 번째. 업무용 건물에 대한 도색 작업을 하고 도색이 말이에요. 페인트 칠한 거예요.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 칠 대금 10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수익적 지출이라 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합에 뭐로 처리한다? 선비. 화변의 수속비 100만 원. 레벨에는 현금. 네 번째. 상인적인 건물을 증축하고 그 비용 5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 집었어요. 자본적 지출이다 했습니다. 뭐 어떤 물건을 수리했을 때 우리가 수리했을 때 자본적 지출. 일단 수표를 발행해 지금 대변에 당좌이금 얼마만큼요? 100만 원인가요? 증축을 했다. 3층짜리 건물을 4층. 자, 이건 뭐로 된다고요? 건물 원가에 포함시킨 다변에 건물. 얘들은 할만하죠? 밑에 문제 2분의 1. 자, 기말 결사 시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했습니다. 정액 금액이 일정. 자, 정액법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공식 뭐 한다고요?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게 추정되는 사용연수. 페이드권가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까? 페이드권가 구입되는 가격, 사원금액 마이너스 호몰데스 가격, 단중가액. 단중가액은 제로. 그러면 1년에 얼마만큼? 100만 원씩 맞습니까? 1년에 100만 원씩 같이 떨어진 거니까 자, 합에 뭐라 분류한다? 감가상각비. 합에 감가상각비 그럼 얼마? 만 원. 하시면 되고. 대배 뭐라 분류한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합의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비용이라고 그랬죠. 라고 대비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뭐랬습니까? 차감적 평가계정 간접적으로 빼주는 게. 이게 첫 번째 감가상각을 한다면 건물이 1000만 원짜리 있으니까 100만 원만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 그럼 이 건물의 실질 가치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다. 결사시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정률법이었습니다. 비품의 취득원가 1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정률은 45% 들었어요. 정률법이라는 것은 취득원가 얼마에서요? 100만 원에서 뭘 빼라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라고 했어요. 가치가 떨어지다 했다. 30. 이렇게 뺀 금액을 우리는 시장부가액 혹은 미각 잔액이라고 부릅니다. 상각하자는 금액. 상각하자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70만 원. 이 70만 원 곱하기 정률 얼마? 0.45, 45. 47 얼마? 28. 그러니까 얼마? 31만 5. 나요?
31만 5천 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붕괴합니다. 차압이 뭐라고? 감가상각비 얼마라고요? 31만 5천. 네, 뭐라 붕괴해요? 감가상각 누계예요. 는 3만 5. 정률법 문제가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하시. 자주는 정액법은 세 번째 본사 4억을 300만 원, 실권가 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의 당좌 수표로 받다 했습니다. 먼저 계산부터 볼까요? 나와 있으니까 취득원가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자, 취득원가 500만 원이에요. 사원 가격이 5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어요? 300만 원. 얘는 실질적으로 장부 가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200만 원. 이 200만 원을 우리가 장부가라고 불렀습니다. 장부가를 다른 말로 순장부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순장부가의 2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다고요? 300만 원에 처분했어요. 300만 원에 처분했다. 처분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매각했다 혹은 인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판 거죠. 처분 이익 손실.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네.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자,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를 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배 뭐 팔았다고요? 건물 팔았습니까? 4억 건물 팔았습니다. 대별의 건물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대별의 건물 500만 원짜리. 건물을 팔면 건물에 대한 뭐 필요 없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필요 없다. 얼마고 있더라고요? 300만 원 있다고. 위에 거 요거 붕괴한 거죠. 그럼 요거를 얼마짜리를 200만 원짜리 300만 원 처분했으니까 얼마만큼? 100만 원 뭐 자, 이익이 생기는 거는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는 어느 변에? 수익이니까 대배로 오겠죠. 대배는 뭔지 경자산 처분 이익이 생깁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100만 원. 팔았으면 돈 받아야 되죠. 대금은 동전 발행의 당좌 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 받으면 다 뭐라 하더라? 현금이라더라. 얼마에 팔았어요? 300만 원에. 받는 금액도 하시고 난 뒤에 차압의 합계 금액 600만 원, 대변 합계 금액 얼마? 600만 원. 확인을 해. 네 번. 엄명 화물차를 2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 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취득원가 600만 원,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 원에 따랐습니다. 나요? 자, 차량 운반구가 취득원가 투입했는 가격이 얼마나 했어요? 100만 원. 그런데 이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다고요? 300만 원 있는. 이 차의 장부 가격이 얼마? 300만 원 맞습니까? 장부가는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다요? 100만 원에 처분했다. 팔았는 가격을 다른 말로 매가라고 얘기하면 매가 가격. 3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팔았어요. 처분 이익 손실.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처분이 발생하나요? 이렇게 구해 놓으면 우리 가기가 훨씬 뭐 팔았다고요? 오케이. 차량 레벨의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없습니다.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차량 운반을 팔아버리면 이 차에 대해서 모았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필요 없겠죠. 합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더라고요? 300만 원 있다. 근데 이 300만 원짜리 즉 장부가에 6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 했으니까 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다? 200만 원에 처분. 그럼 얼마면 손해본다고요? 100만 원.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비용은 얼마 는다? 4배네. 경자산 처분 손실한 비용이 얼마 온다고요? 100만 원 오겠죠. 자, 대금은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월말에 받기로 했어요. 상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 받으면 오케이.
비수금 200만 원 받으면 된다. 자, 이렇게 회계에서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같이 발생하고 금액은 항상 같다. 거래의 합니까? 이걸 거래 인수했고 대차 평균의 원리는 뭐로 써요? 차별의 합계액과 대별의 합계액은 항상 한다. 뭐라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 어제 우리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부터 비유동자산 안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다고요? 투자자산 배웠어요. 투자자산 안에 제일 대표적인 게 투자부동산, 단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 장기 대여금 맞나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장기성 대금 이런. 그 다음 배웠던 게 무슨 자산? 유형의 자산. 유형이라는 얘기는 형체가 있으면서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했어요. 토지, 건물, 비품, 차량, 방구,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 기장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유형자산 단원에 있어서 내용이 좀 많았죠. 거의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도 그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무형과 유형자산인 것과 기타 비유자산을 한번 제가 지금 이렇게 적는 순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적는다? 동성배열법도. 동성배열이라는 얘기는 현금화시키기 동이 많은 것부터 먼저 법칙에 따라서 자, 요 중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앞에 유형이니까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무형자산은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특별히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益이 있는 비화폐자산을 말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해 지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비용으로 인식. 즉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뭐 해야겠다?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나요? 자, 이 중에서 뭐가 있는지 무형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네. 영업권. 영업권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굿윌 이렇게 일. 자, 내용 보시면 합병 등을 통해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액의 추가액으로 영의 권리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는 말은 뭐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은 그런 거 있죠.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의 자산이 5억이야. 그 회사의 부채가 3억이에요. 그 회사를 사들이면 자산도 사들인 거죠. 부채도 사들인 거죠. 그럼 실제로 자본은 얼마라고요? 2억밖에 안 되잖아. 내가 2억 주고 사면 되는데 돈을 3억 주고 샀네. 왜 돈 더 달라고 그래서 1억을 더 준. 이 돈을 막 한다? 영업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쓰냐? 기업을 매수할 때 돈 준 거. 돈 더 얹어준 거. 기업 매수 돈을 뭐다? 부른다? 영업권이라 부릅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자, 내가 5억짜리 회사를 산다. 근데 이 5억짜리 회사에 부채가 얼마 있다고요? 3억 있어. 그럼 이 회사를 사들이면 우리가 분기할 때 차별의 자산, 대별의 부채 3억. 대별 현금을 주고 사면 현금 2억만 주면 현금을 얼마 준다고요? 3억을 준다. 1억을 더 준 차별액을 뭐 한다? 영의 자산인 영업권으로 해결시 나요? 또 뭐 있나요? 자, 특허권. 특허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신규 개발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만약하면 자, 우리가 한 방을 보는 거는 제일 그냥 한 방이라 하면 뭐 인생 한 방, 역전 합니까? 로또를 생각해야죠. 로또를 실제 면 지금 로또가 좀 왜? 1등 해봐야 당첨 걱정. 근데 걱정도 작은 돈 아니죠, 그죠? 저한테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에서 로또 1등 되면 아파트 한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대구 같은 경우 몇 평짜리 아파트 이게 얼마라고? 아파트 터치하고요. 하게 하고 물어보니까 4평에 1억이라고요. 평가가.
번 대표 인생 한 방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로또 갖고 한번 만들게 제일 우리하고 가까울 수 있는 게 특허라는 거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세상에 없던 물건 안 쓰던 거를 내가 새로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이 권리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런 분들이 있어요. IQ가 아니고 EQ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EQ가 높다는 것은 우리 TV에서 문제적 남자 이런 프로 옛날에 끝났는데 보는데 문제적 남자에서 나온 문제들이 그런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위에서도 보고 밑에 다른 사람과 시각이 틀린 그 물건을 봤을 때 이 물건이 뭐라고 아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TV를 볼 때 앞에 정잖아. TV를 위에서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참 불편한데 나는 불편한데 근데 그 사람은 이걸 왜 불편하게 살지? 안 되면 같은데 이런 그런 아이디어가 한테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허 해야 돼요. 국내 특허도 있고요. 세계 특허, 국제 특허도 있다. 말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국제 특허까지 출원하면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니고 내 후대까지 먹고 사는 건 그냥 상관없이 살아. 그 정도로. 아니? 또 뒤에 뭐 있습니까? 실용실안권. 실용실안권은 뭐냐 하면 실용실안권은 그 편하게 생각하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편하게 쓰게 들었는 거. 말이냐? 원래 연필이 있었. 맞죠? 원래 연필도 있었고 원래 지우. 근데 내가 쓰다 보니까 지우개를 자꾸 잃어버리네. 그래서 연필 뒤에다 지우개를 달았어. 이런 걸 막 한다. 아시죠? 좀 더 쓰기 편하도록 만든. 물품 등의 구조 형상들을 개설해서 생활의 편익을 주도록 실용성을 개설해서 얻은 권리다. 디자인권. 그다음 뭐 있습니까?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권이라 잘 얘기 안 하고요. 의장권이라 해요. 의장권. 옛날에 의장권이라고 말 쓰는데 의장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디자인을 남들이 못 쓰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카콜라 병 있죠. 코카콜라 병 보면 병이 특이하게 생겼죠.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그 병에 딴 거 넣어서 팔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디자인을 하는 사람. 코카콜라 그 디자인 자체가 뭐 그런 걸 얘기한다 그러죠. 여성은 먹다. 그건 남성이 먹다. 하는데 디자인 업계에서는 코카콜라 갖고 봐야 합니다. 병 자체를 만들기도 힘들어. 디자인이 만들어질 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상표권. 코카콜라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코카콜라 상표를 팔면 과거 한 30년 디자인 공부하고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코카콜라 상표 팔면요 제주도를 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값어치가 크다는 얘기죠. 현재도 아마 코카콜라가 전 세계의 상표가 깨부는 아마 10위 안에 삼성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금 상표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음료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을 코카콜라로 지어서 팔아먹자. 된다 안 된다? 바로 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허권, 실용실현권, 의장권, 상표권은 요렇게도 쓰지만 따로따로 개정하면 쓰지만 얘들을 다 묶어서 뭐라 부른다고요? 산업재산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총칙에서 산업재산권이라고도 총칙에서 부릅니다. 어떤 데 가면 특허권, 실용실현권, 의장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말 쓰는데 어떤 데 가면 산업재산권 묶어서 찾아봐서 얘기. 또 뭐 있나요? 개발비. 자, 개발비도 뭐라고요? 무형의 자산.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뭐냐? 연구비와 개발비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연구비는 자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수업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무형의 자산인데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근데 연구비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연구비와 개발비 차이점 뭐냐? 연구란 것은 말 그대로 학문적으로 그냥 알아보는 거.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뭐냐
지금 날라 오늘 하고 있는데 이 쏠 때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연구 개발을 할 때 올려요. 근데 연구 뭐냐 하면 연구비에 돈 다른 거는 그냥 항공 로켓을 하는 거는 이걸 쏘고 싶다. 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지금 만들어서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죠. 발사할 때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말한다. 개발비라고 합니다. 개발비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것에 들어가서 나중에 뭐한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돈이 투자 들어가는 거. 이 말한다? 개발비라고. 연구비와 개발비 차이 납니다. 연구비는 비용, 개발비는 뭐라고요? 자산으로 보니까 개발비, 특정 신제품, 이거 신제품, 특정, 이거 뭐라고요? 제품 개발 관련된 발생된 비용다 개발비라고 한다. 다음 뭐였습니까?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소프트웨어. 오케이, 자, 옛날에는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 하드웨어는 기계 덩어리, 소프트웨어는 안에 프로그램. 과거에는 하드웨어가 비쌌는데 소프트웨어는 다 불법 안 받았었습니다. 솔직하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놀이.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제가 이 회계 나중에 실기를 하면서 얘기할 건데 실기를 댁에서 다운받고 그냥 개인용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쓰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교육용이 상관없는데 걸리는 거 있어. 걸리냐? 회사에 가서 그 연습할 거라고 다운받았어요. 그거는 법에 걸립니다. 아세요? 우리 회사에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하려고 어도비 같은 거 다운받아서 그래요. 근데 소프트웨어 단순 100% 걸려. 월급이 어마무시합니다. 소프트웨어 아무거나 다운받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광업권. 광업이 무슨 말이에요? 광산 같은 광물을 캘 수 있는 거다. 광업권. 아무도 캘 어업권. 물고기 나무는 잡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제 권리 있어야 됩니다. 어업권. 권리가 있어. 사직권은 뭐라고? 사직권. 사직권 하면 이런 거. 자, 제가 앞에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또 무슨 사용할 권리? 그런 말 한다? 사직권. 보통은 차지권을 다른 말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땅 위에 있는 걸 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직권. 그럼 뭐 써요? 저작권. 저작권은 하도 말 많으니까 알죠? 함부로 남의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업해갖고 같은 거 제가 제공하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디 팔아먹고 이러면 저작권의 라이센스. 라이센스 뭐예요? 프랜차이즈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프랜차이즈는 뭐야? 하면 같은 거 해주죠. 만약에 호식이 2마리 치킨 때 내가 옆에다가 체인지를 만들어서 호식이 2마리 치킨 그러면 된다고요? 걸릴 수 있겠다. 마음대로 하여튼 안 됩니다. 라이센스는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오피스 예를 들어서 사오는데 100만 원 더 여기는 사와서 쓰고 그러면 대수가 엄청나게 많아. 많은데 거기에 다 깔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하면 계약을 합니다. 라이센스. 야, 우리 학원 하는데 돈이 라이센스 계약을 하죠. 1년에 사용료 100만 원 줄 테니까 만으로 쓰. 이건 뭐 한다? 라이센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의 밑에는 단원 복수 문제로 그냥 있는 거 그냥 쭉 보고 업무용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현금 500만 원 지급했다. 하면 뭘 한다고요? 소프트웨어 는 대비 현금. 번째,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 출원 비용 100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하면 뭘 한다고요? 특권. 대변에는 현금.
사에 대해서는 꽤 많이 다. 자, 페이지 6, 8페이지. 기타 비유동사에서는 기타 비유동사에는 종류가 뭐 있습니까? 기타 비유동사 뭐 있어요? 임차 보증, 임차 보증. 또 뭐 있어요? 장기 매출차. 장기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상품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는 기간이 1년이 초과된다는 얘기. 이게 현실성이 있다 없다? 없다.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1,000만 원요. 아 그럼 돈 2년 뒤에 드릴게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장기 미수고. 내가 갖고 있던 타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팔았어. 상사에 팔았어. 팔고 났는데 대금 언제 줄게 물어보니까 3년 있다 드릴게. 팔아요 안 팔아요? 팔지. 말 안 됩니다. 맞아? 임차 보증. 임차 보증금이 뭡니까? 집을 뭐하고 임차 빌리면서 나요? 뭘 한다고요? 임차 보증. 기타 비유동사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